교과서 255쪽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xy가 자연수일 때, 자연수라는 조건은 우리가 셀 때 아주 유용한 조건이에요. 이때 그 두 자연수를 더해서 3 이상 4 이하가 되는 경우는 그렇죠. 3인 경우와 4인 경우 딱 두 가지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순서상을 찾아보면 기준을 항상 작은 거부터 큰 거 또는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순차적으로 세라고 했죠. x가 1일 때 y가 2인 경우, x가 2일 때 y가 1인 경우만이 두 x, y 모두가 자연수가 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역시 1부터 3 더하고 2부터 2, 3부터 1까지 하여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합의 법칙에 의해 5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재밌는 문제인데 만두 크기가 2종류, 만두피가 4종류, 만두소가 3종류 중에서 하나씩 골라 만두를 만든대. 크기와 만두피와 만두소는 동시에 일어나야 만두가 완성되므로 2 곱하기 4 곱하기 3 총 24가지의 만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고가 사실인지 알아볼까? 저희 가게에는 2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만두를 맛볼 수 있다. 24가지니까 사실이네. 이번의 답은 사실이다가 맞겠네요. 다음은 3번입니다.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5P3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누구 때문에? 그렇지, 0 때문에. 0은 맨 앞자리에 오는 순간 자리를 바꾸는 아주 기이한 친구이다. 따라서 우리가 1번 모든 경우의 수는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이 첫 번째 자리는 0을 제외해야 하니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4가지 경우가 나오고 이제 남은 두 자리는 0을 다시 복구하여 넷 중에 하나를 썼을 테니 다시 몇 가지가 돼? 그렇지. 4가지를 순서 있게 두 자리 채우는 4P2를 나열하면 된다.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48가지가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400보다 큰 수를 만들어 보자. 지금 있는 수는 0, 1, 2, 3, 4고 400보다 크려면 당연히 맨 앞이 4여야겠지. 맨 앞이 4이면서 세 자리를 만족하는 모든 수는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할 것이기 때문에 0, 1이 나오더라도 400보다 크고 2, 3이 나오더라도 400보다 크니까 4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자유롭게 순서 있게 두 자리 나열하는 4P2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3, 12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은 4번이에요. 이어달리기 선수 8명 중 4명을 뽑아 달리는 순서를 정한다. 순서가 있는 나열은 순열, P다. 서로 다른 8명 중 순서 있게 4명을 뽑아 나열해줘. 8P4가 되므로 계산하면 8, 7, 6, 5. 계산할 때 공이 되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유리해. 40 곱하기 40이니까 1680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한꺼번에 꺼낸대. 그러면 한꺼번에라는 것은 순서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조합을 사용해줘 라는 뜻이 되겠지. 즉 서로 다른 5개 공 중에 순서 없이 2개를 택하는 경우 5C2가 되므로 5 곱하기 4를 반띵한 10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이에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1열로 줄을 선대 순열의 진한양이 나지. 1번 여학생 3명이 이웃하여 선다는 것은 3명이 쪼로로로록 하고 나머지 남자애들은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지? 그렇지. 여자애들 셋을 한 뭉태기로 한 명인 척하고 나머지 남자 3명과 함께 1열 나열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면 4팩토리얼이 된다. 이때 여자들은 그 사이사이에서는 자리를 바꿔도 여전히 이웃하는 거니까 여자아이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3팩토리얼을 반드시 곱해준다. 계산하면 4팩은 24, 3팩은 6이니까
144가지 경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교대로 서는 경우는 우리가 소프에서 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얘는 교대로 선다는 거니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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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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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이 경우뿐 아니라 남자, 남자, 남자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여자, 여자, 여자사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세모, 남자애들 배치하는 거 3팩, 동그라미, 여자애들 배치하는 거 3팩만큼 있겠지? 따라서 72가지가 교대로 서는 개수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다음은 6번이에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하여 모두 10명인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뽑는데, 대표라는 건 순서가 필요 없이 그냥 3명을 뽑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때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모든 경우의 수가 100가지다. 적어도라는 거는 한 명만 여자여도 되고, 두 명만 여자여도 되고, 3명만 여자여도 돼. 그럼 이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의 이 경우는 반대로 생각할 때 유리하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10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전체 경우에서 뭘 제외해 주면 될까? 그렇지. 누구? 남자만 대표로 뽑는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여자가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즉 전체 10C3에서 남자만 뽑는 건 남자 인원이 모르는 상태이니까 X명 또는 N명으로 두고 X에서 3명을 뽑는 XC3이라고 쓸 수 있겠다. 이게 몇 가지래? 100가지야 라고 되어 있으므로 XC3은 두고 10C3은 계산할 수 있지? 계산을 해주면 120이니까 XC3이 120 빼기 20이어야 되겠지. 즉 우리의 계산은 x에 x마 1, x마 2 3개 쓰고 3팩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조합 계산 x에 x마 1, x마 2는 숫자가 120이 되므로 여기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겠지. 3x 플러스 2는 120 이항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0은 0. 조립제법을 하면 120의 약수 중 6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x마 6,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0은 허근. 따라서 남학생의 수가 6명이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지금 이 3차식에서 120이 6 곱하기 5 곱하기 4라는 수라는 게 바로 보인다면 x값이 6이구나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7번. 어느 학급에서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 1번부터 7번까지 7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경우는 7C3인데 여기서 3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한 경우를 제외해보자. 이웃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지? 1, 2, 3 그리고 2, 3, 4 3, 4, 5 4, 5, 6 5, 6, 7 총 5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순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3명을 뽑는 거니까. 따라서 전체 7C3 중에 5가지를 빼면 되므로 7, 6, 5를 3팩으로 나눈 35에서 5를 뺀 30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다음은 8번입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할 때, 그때 세 수를 택해서 더한데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골라보자. 우리 어떤 세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는 첫 번째, 당연히 짝짝짝, 짝수끼리 3개 더하면 당연히 짝수겠지.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짝수 한 번에 홀수 2번. 홀수가 2번이면 짝수가 되니까 딱 이 2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럼 짝짝짝인 경우는 세 수를 택하는 거니까 1부터 20까지 중에 당연히 반은 짝수고 반은 홀수겠지. 따라서 짝짝짝은 10C 3을 얘기하므로 짝수만 뽑는 경우는 120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짝홀홀은
10개의 짝수 중에 짝수 하나만 뽑고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다른 홀수 10개 중에 홀수 2개를 뽑아야 하는 거니까 10 곱하기 19의 반띵, 즉 450까지가 되고 이 두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따라서 합의 법칙 두 경우를 더하면 570까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다음은 도전 문제 9번을 도전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A, B, C, D 점이 있대요. 다음처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황들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때 선분 3개를 그어 점 4개를 모두 연결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3개를 그어서 A, D, B, C를 모두 연결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하나씩 해결을 해볼까요? 일단은 선분을 3개 그으려면 선분이 총 몇 개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첫 번째, 선분의 개수를 구해봐야 하는데, 선분이란 건 두 점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두 점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4개의 점 중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 A, D를 하나, DA를 하나. 이것은 같은 선분이니까 순서 없이, 즉 콤비네이션을 써서 4개 중에 2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곧 선분의 개수가 된단다. 즉 계산을 해보면 선분은 총 6개라는 걸 알 수 있어. 실제로 해봐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지? 이때 선분 6개를 가지고 3개를 그을 거야. 그러면 바로 6시 3 이렇게 하면 되나? 일단 전체 선분 6개 중에서 3개를 긋는 방법의 개수는 6개 중에 순서 없이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선분을 그은 20가지 경우가 모두 4개의 점을 연결할까?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상황들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A, B, C, D를 모두 연결한 상황이 되지만 만약 선분 하나, 둘, 셋, 다음과 같이 선택하면 B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겠지? 즉 어떤 상황들이 4점을 모두 잇지 않는 상황이 될까? 그래, 방금 모양들이 죄다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즉 우리가 전체 그은 20가지 경우 중에 제외하는 경우를 찾아줘야 돼. 어떤 경우? 내가 선분을 그었는데 그 세 선분이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 삼각형을 이룬다는 건 4개 점에서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로 3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4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만큼 삼각형의 개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선분 3개를 그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0가지. 이 중에 4점을 모두 연결하지 않는 삼각형을 이루는 4가지를 제외하면 되므로 정답은 16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다음은 10번. 10번 아주 별로인 문제였지. 하지만 조건 가나를 만족시키는 걸 기준을 잘 세워서 세보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한번 해보자. 일단은 계단을 설계를 할 건데 너비는 5m, 높이는 2m가 고정이야. 단위가 센티미터, 미터가 섞여 있으니까 하나로 맞추자. 높이는 즉 200cm, 너비는 500cm인 계단을 설계할 거래. 이때 한 단의 높이는, 한 단은 이걸 말하는 거야. 이 단의 높이들은 25cm로 모두 길이가 동일하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가 단의 개수는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총 높이는 200cm인데 각각들이 25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200에서 25를 나누면 8이지. 즉 8개의 단이 그려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각 단은 높이를 하는 순간 꺾이고, 높이를 하는 순간 꺾이고, 이러한 폭들의 길이까지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 폭은 50의 배수이면 되고 각 단의 폭은 동일하지 않아도 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일단 폭이 50의 배수라는 건 폭의 가능성은 50cm, 100cm,
150cm 등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0cm짜리 폭으로만 8개를 만드는 상황부터 아마 생각했을 거야. 그럼 얘들아 50씩 8개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총 몇 cm가 쓰이지? 400cm가 쓰이네. 근데 우리의 너비는 500을 만족해야 하므로 50cm 폭으로만 만드는 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럼 이제 하나씩 줄여가 보자. 50cm짜리를 7개 쓰면 어떨까? 그러면 총 350cm를 썼고 7개니까 나머지 몇 개 남았어? 그렇지. 무조건 8개 맞춰야 되니까 한 개짜리를 150cm로 쓰면 50의 배수면서 8개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50cm짜리 7개 그리고 150짜리 1개를 가지고 계단을 설계할 수 있는 가지수를 세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50cm짜리 7개를 연달아 나열하고 150을 할 수도 있지만 6개 나열하고 150 끼고 하나 나열하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바뀌겠지. 그러면 이러한 순서상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총 8개의 단들 중에서 순서 없이 7개를 선택하여 먼저 50cm를 뿌리는 거야. 그 후 나머지 1개 남은 단에 150cm 하나를 주면 그 경우가 바로 50cm짜리 7개와 150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단 설계의 가지수가 되겠다. 즉 계산하면 8C7은 8C1로 계산할 수 있고 1C1은 한 가지니까 8가지라는 첫 번째 경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50cm를 하나 더 줄여볼게요. 6개로 줄여보면 이번에는 50cm짜리가 300cm를 썼고 너비는 여전히 500cm를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몇 cm 남았지? 그래 200cm 남았고 단 몇 개 남았지? 6개 썼으니까 2개 남았어. 그럼 이제 50은 더 이상 쓰면 안 돼. 그럼 역행하는 거야. 100 이상의 폭을 가지고 2개로 200cm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오직 100cm 2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100cm는 50cm의 배수니까 폭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너비 500을 만족하고 총 단의 개수 8개까지 만족했으니까 이번에도 50짜리 6개와 100짜리 2개로 만들 수 있는 설계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역시 8가지의 단에 순서 없이 6개의 50cm를 뿌리고 그리고 남는 2개의 100cm를 뿌리면 되니까 계산하면 이 C는 역시 똑같이 1이니까 8C6을 8C2로 계산하면 수월하다고 했지. 즉 56가지가 세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약분하면 28가지가 세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다음도 생각을 해보자. 50cm짜리가 5개여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0cm가 5개면 250cm가 쓰였고 이제 남는 것은 250cm가 돼요. 너비가 500이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50cm는 더 이상 못 써, 얘들아. 그리고 5개를 썼기 때문에 이곳에는 반드시 3개를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얘들아, 250을 50의 배수로 3개로 뽀갤 건데 50은 절대 쓸 수 없어. 뽀갤 수 있을까? 100 이상의 숫자를 2개만 써도 나머지는 다시 50이 되어버려야 하지. 그럼 이 경우는 이미 위에서 센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같은 상황으로 50cm가 4개여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200cm면 나머지 300cm를 100cm 이상으로 4개로 뽀개야 돼. 총 8개니까. 당연히 100을 3개만 써도 이미 끝나버리는 이 상황이 4개로 뽀갤 수 없겠지. 따라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50이 3개인 상황에서 150을 이미 써도 나머지 350을 100 이상의 폭으로 뽀갤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뒤의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로 세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의 수는 오직 아까 잘 구한 8가지와 28가지를 더한 36가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풀이입니다. 258쪽부터 260쪽까지의 교과서 문제예요. 1번,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 6 이하인 경우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세 눈의 수를 x, y, z라고 하면 첫 번째 4 이상이니까 4부터 합이 5를 걸쳐 6 이하, 즉 6까지 있는 3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x와 y와 z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 1, 2 이렇게 1과 1과 2 3가지 수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1, 1, 2도 있지만 1, 2, 1도 있고 2, 1, 1도 있습니다. 총 3가지가 나오는데 뒤에를 위해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2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하면 나머지 2자리는 1로 채우는 경우가 되어 3가지가 조합의 원리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 적용을 해보면 세 수를 더해서 5가 되는 상황 역시 1, 1, 3으로 이루어지는 3가지 경우가 3가지 자리 중에 한 자리를 3으로 주는 경우로 나오는데 이때 합은 1, 1, 3도 있지만 1, 2, 2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세 자리 중 한 자리를 1로 주는 경우만큼 서로 다른 종류가 나오겠죠. 즉,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경우는 총 6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수를 더해서 6이 되는 것은 1, 1, 4가 되고 이때 이건 역시 세 자리 중 한 자리에게 4를 주고 나머지를 1로 주면 되므로 3가지가 나올 것이고 또한 1, 2, 3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합이 아니죠. 위에서는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하면 나머지가 이미 자동 동일한 숫자로 결정되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번에는 1, 2, 3이 뒤바뀌는 모든 경우가 다 가지수로 세워지므로 3팩토리얼만큼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1라인뿐 아니라 x, y, z의 합은 2, 2, 2 한 가지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잘 세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더해보면 3 플러스 6 플러스 10, 즉 19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2번 로드 문제, 길 문제를 해볼까요? A 지점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A와 D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B를 거치거나 C를 거치는 두 상황이 있겠죠. 첫 번째는 A에서 B를 거쳐 D를 가는 경우, 두 번째는 A에서 C를 거쳐 D를 가는 경우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일단 3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2가지인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서 길을 만드니까 첫 번째 경우는 곱해서 6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2가지고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는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8가지 길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1번과 2번 상황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4가지라는 합의 법칙으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우리가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각각 간격이 1인 점 5개씩이 찍혀 있다고 해요. 이때 각 직선에서 점을 2개씩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이것을 네 꼭지점으로 하고 넓이가
2가 되는 사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람? 위에서 두 개를 잡고 아래에서 두 개를 잡으면 얘들아 다음과 같이 항상 사각형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러한 무수한 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2가 되는 사각형을 만들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직선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점을 선택하고 아래서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든 모든 사각형은 항상 한 쌍이 평행한, 그렇지, 사다리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핵심이 뭐였지? 일단 2분의 1이 생각났을 거야.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사다리꼴의 넓이지. 자, 그럼 우리 넓이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윗변을 A라고 하고 아랫변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식을 세워보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 높이는 항상 얼마로? 그렇지, 1로 일정한 사각형이니까 넓이가 2가 된다는 식으로부터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얼마여야 한다? 4여야 한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윗변과 아랫변은 항상 자연수야. 윗변 한 칸. 만약에 두 칸을 선택하면 2.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하면 3이 되겠지. 즉 A,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몇 개 없습니다. 뭐가 있지? 1이랑 3이 되는 경우, 그 다음 2랑 2가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3이 1이 되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1,3이라고 표현했지만 너희는 이해해야 돼. 윗변과 아랫변이 각각 길이 1, 길이 3인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지. 윗변이 1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고, 아랫변이 3인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줄, 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줄, 즉 두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4, 2, 8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두 번째 2,2 윗변도 길이 2고 아랫변도 길이 2인 경우, 길이가 2려면 이렇게 두 칸 떨어진 점을 선택하면 되겠지. 하나, 둘, 셋 가지가 되고, 아래 역시 당연히 동일하게 하나, 둘, 셋이 길이 2인 상황이니까 동시에 곱해 3, 3, 9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세 번째 3,1은 1번 상황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8가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면 다시 3인 경우는 하나, 둘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가지가 되니까 확인한 대로 8가지가 되어 이 모든 경우를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가지가 3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서로 다른 필통 4개에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넣어야 하는데 각 필통에 많아야 볼펜 1개를 넣는 모든 방법의 수래요. 필통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볼펜을 2개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4개 중에 순서 있게 볼펜이 다르기 때문에 2개를 택하여 나열을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4P2를 계산하면 되므로 정답은 12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은 색칠 문제 수업 시간에 모든 반에서 다뤘기 때문에 풀지 않도록 할게요. 다음은 6번입니다. 서로 다른 흰색 모자 2개, 그리고 서로 다른 검은색 모자 3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자걸이 6개에 진열을 할 건데 같은 가로줄에 같은 색 모자를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가로줄끼린 색이 같아야 하니까 흰색을 배치하고 검은색을 배치하거나 검은색을 배치하고 흰색을 배치하는 경우 2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경우를 크게 2개 나누도록 할게요. 첫 줄에 흰색 모자를 배치하고 둘째 줄에 검은색 모자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모자 2개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위치가 다르니까 순서 있게 2개를 배치하면 이게
흰색 모자를 배치하는 경우가 될 거고, 동시에 검은색 모자는 아랫줄에 3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3팩 토리얼 1열 나열을 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 3P2는 3 곱하기 2가 되고 3팩은 3, 2, 1, 6이 되어 66에 36까지가 첫 번째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첫 줄에 검은 모자를 배치하고 둘째 줄에 흰색 모자를 배치하는 경우를 세면 되는데, 이건 역시 1번과 같다는 걸 쉽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2배를 해주면 됩니다. 검은색 모자 배치하는 거 3개를 3곳에 1열 배열 3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 흰색 모자는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순서 있게 2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것이 되므로 3팩토리얼은 6, 3P2는 3, 2, 6, 즉 66에 36이 되어 아까 말한 대로 36이 2번, 72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A, B, C, D 5명이 5인승 자동차에 타려고 한데, 5인승 자동차 그려볼까? 좌석이 이렇게 되겠지. 이때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A와 B만이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 운전석에는 누구 또는 누구? A 또는 B가 올 수 있으니까 운전석에 A 또는 B가 오는 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운전석에 한 명을 채우면 나머지 4자리는 서로 다른 4곳에 서로 다른 4명을 배치하는, 그렇지, 4팩토리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경우는 2 곱하기 24가 되어 48가지라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어떤 모임에 부부 10쌍이 참석을 했는데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는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한대. 이때 전체 악수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꾸 경우를 낮춰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4명이 악수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겠지. 이거를 우리 조합을 배웠는데 다 셀 건가? 4명 중에서 악수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얘랑 얘를 선택하는 거나 얘랑 얘를 선택하는 게 같아. 즉 4C 2가지만큼을 선택하면 6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즉 악수라는 것은 서로 다른 2명을 조합으로 택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부부가 10쌍이니까 인원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2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전체 악수하는 경우는 20C 2명씩 선택해서 악수를 하는 거니까 인데, 이때 중요한 멘트 하나 더.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이미 여기에는 부부들도 20명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부 악수도 다 세져 있지.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해. 부부가 몇 쌍? 10쌍. 그러니까 10번만 빼주면 부부끼리 악수한 횟수가 빠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20C2는 20에서 19 반띵 빼기 10이니까 190에서 10을 뺀 180까지가 전체 악수의 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은 9번입니다. 집합 A가 1, 2, 3, 4가 되는 집합인데, 오, 간만에 집합이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세어보자. A 집합이 1, 2, 3, 4인데 A교 B가 2개라는 것은 B 집합이 1, 2를 가졌으면 나머지 3, 4는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교집합이 될 원소를 선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중에 B와 교집합이 될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순서가 필요 없으므로 4C 2가지가 되고, 이때 만약 내가 교집합으로 할 1, 2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3, 4는 절대로 B집합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겠지. 따라서 B는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5, 6, 7은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는데, 우리 집합에서는 반드시 없어도 되는 것과 반드시 있는 것의 개수를 제거하고 나머지로 만든 부분 집합이 곧 개수가 된다고 했으므로 이곳에서 나머지의 부분 집합은 2의 세제곱
걔만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이렇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의 경우에서 나머지 세 원소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곱해주면 4, 3, 반띵. 8을 곱하니 6, 8에 48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10번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 6명 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 2명과 나머지 가족 4명이 있다는 얘기지. 이 중에 부모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4팩 바로 하면 안 돼. 일단 얘들아 부모 2명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을 일단은 4명 중에 선택을 해줘야 돼요. 즉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에다가 이제 2명을 선택하였으니 부모를 포함하여 일렬로 배치하는 4팩토리얼을 곱해줘야겠죠. 즉 이를 계산하면 4, 3 반띵 4팩 24 즉 6 곱하기 24인 144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순열 서려고 하는데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서고 여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고 할 때 6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래. 뭐야 그러면 그냥 6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얘들아 모든 학생의 키가 다를 때 남학생이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선다는 것은 이미 남자애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걸 얘기해. 작은 순서대로 서야 하니까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애들이 서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로 배치가 끝났고 이제 이 남자애들 사이사이에 여학생 2명이 어떻게 설지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남자애들은 따라라란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여자애들은 이 사이사이에 각각 한 명씩 배치가 되는 첫 번째 상황이 있겠지. 그러면 총 자리는 5개가 있을 거야. 이 서로 다른 5개 자리 중에서 순서 있게 나머지 여자애를 나열하는 개수만큼 사이사이에 여자애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런데 이 상황만 있나? 여자아이들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이사이에 한 명씩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2명이 한 세트로 이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겠지. 따라서 이 경우는 두 번째 여자애들이 이웃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주면 되므로 여자애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역시 5자리. 이 5자리 중에 1개를 순서 있게 선택해서 2명을 딱딱 한 방에 넣어주는 거야. 이때 이웃할 때 중요한 문제는 뭐라 그랬지? 여자애들 2명도 서로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고 했었지? 즉 여자애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곱해주면 5 곱하기 2 10가지가 되므로 이 두 경우를 합해주면 총 30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이 문제의 핵심은 남자애들이 키 순서대로 서 있어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여자애들이 이미 배치된 남자애들 사이에 한 명씩 따로따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2명이 동시에 사이사이에 배치되는 두 번째 경우도 생각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더해줘야 한다라는 것까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오,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오랜만에 함수다. A에서 A로의 함수란 얘기는 A가 정의역이자 공역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F는 1대1 대응이어야 돼. X의 모든 원소들이 다 서로 다른 원소들에 대응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A가 곧 공역이자 치역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에서 정의역 A의 오직 한 원소 N에 대하여 어떤 함수값과 함수값을 뺐더니 5가 되었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얘들아
fx는 1, 2, 3, 4, 5, 6 중에 나오는 거 아니야? 공역이 a니까. 이 숫자들 중에서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뺐을 때 5가 되는 상황은 그렇지. 오직 n 플러스 1의 함수값이 6이고 n의 함수값이 1인 경우밖에 없단다. 어떤 것도 다른 거고 6에서 2 빼면 더 작아지고 5에서 1을 뺀다 한들 절대 5가 될 수 없어. 즉 각각이 6, 1로 고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자, 그러면 이 정의역 A의 원소 중에 오직 한 원소 n만이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 그럼 예를 들어 F1이 1이면 F2가 자동으로 6이 되는 구조야.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6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n이 6이 되는 순간 F7이 6이 되므로 우리 정의역은 최대 6가지밖에 없는데 7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지. 즉 n이 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가 아니라 1부터 5까지. 그렇지. 5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n 하나의 값이 1, 2, 3, 4, 5 중에 결정이 되는 순간 n 플러스 1, 즉 1이면 2의 함수값도 이미 대응이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남은 3, 4, 5, 6은 어떻게 하면 될까? 대응하지 못한 6, 1 외의 나머지 4개에 순차적으로 뿌려주면 되겠지. 자, 그림으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정의역이자 공역이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세고 있어. 이때 f에는 1이라는 어떤 한 값이 있으므로 만약에 n을 3으로 임의로 하나 선택했어. 이거를 1로 대응시키면 f3이 1이 되면 f4는 n 플러스 1 4는 자동으로 누구로? 그렇지. 6으로 대응이 되는 결정이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너네가 신경 쓸 건 몇 가지야? 나머지 1, 2, 5, 6이 2, 3, 4, 5에 1대1 대응으로 나열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지? 즉 두 번째 경우 나머지 4개 원소가 대응되는 경우는 4가지를 일렬로 배열하는 4팩토리얼이 되겠다. 즉 n을 선택하는 5가지와 나머지를 대응시키는 것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니까 5 곱하기 4팩, 즉 5팩, 120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문제래. 다음과 같이 7단짜리 계단이 있는데 수지는 한 걸음에 한 단을 오를 수도 있고 2단을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7단을 오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단을 오르는 횟수를 A번, 2단을 오르는 횟수를 B번이라고 하면 A번이 한 번, 예를 들어 얘들아 한 단짜리를 2번 하면 몇 칸 올라간 거야? 2칸. 2단짜리를 3번 오르면 6칸 올라간 거지. 즉 한 단짜리와 횟수, 2단짜리와 횟수를 곱한 것의 결과가 총 몇 단이 돼야 돼? 7단이 돼야 된다는 관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즉 A와 B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B가 0번이어도 돼. 2단 오르지 않고 한 단만 7번 올라도 괜찮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고 했잖아. 즉 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B가 0회인 경우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 볼게요. B가 0이라면 A, B가 순서상으로 나타내 볼게. 7,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즉 무슨 말이야? 한 단씩 7번을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는 한 가지구나 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다. 두 번째, B가 1인 경우 2단을 한 번 올라간다고 하면 A 더하기 2가 7이므로 A는 5, 즉 A, B가 5,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겠지?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이 문제는 대단원에서 1번 또는 중단원의 마지막 문제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5번 한 번을 오른대. 그럼 하나 5번 오르고
두 단 이렇게 오르는 경우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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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고 두 단 오르고 한 번 오르는 경우는 다르지. 이 경우 어떻게 센다고 했었지? 맞아. 조합으로 총 몇 자리? 6번의 횟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누구를? 한쪽만 선택하면 돼. 6시 5를 선택하는 거야. 6번의 자리 중에 한 번이 올라가는 5자리를 선택하고 나머지 한 자리는 자동으로 2번 오르는 것을 주면 되겠지. 즉 6시 5는 6시 1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6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B가 2라면 A와 4를 더해 7이 되는 거니까 A, B는 3, 2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몇 번의 오름을 하는 거예요. 5번을 올라가는데 그 중에 3번은 한 번씩만 올라가고 하나 나머지 2번은 두 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선택해주면 되겠지. 즉 5C3은 5C2랑 같은 수로 계산하면 10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다. B가 3이라면 어때? B가 3이면 A 플러스 6이 7. 왠지 마지막일 것 같지? A, B가 1, 3이 되겠지. 즉 이건 무슨 뜻이야? 총 4번을 오르락 할 건데 그 중에 한 번은 한 번 올라가고 나머지는 두 칸 이렇게 해서 총 7칸을 선다는 거니까 4번의 횟수 중에 한 번을 한 칸 주고 나머지는 2칸씩 오르는 것을 주면 되니까 조합 4시 1의 개수와 같아 4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다. B가 4인 경우는 얘들아 A, B가 우리가 절대로 횟수인데 음수가 나올 수 없겠지. 따라서 이 경우는 제외하고 방금 구한 4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서 앞에 보면 총 21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다은이가 친구 10명 중 5명을 집에 초대할 때 1번 친구를 초대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자. 초대를 할 땐 한 방에 하지 얘들아.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즉 1번은 10명 중에 5명을 선택하는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19, 8, 7, 6 5개 쓰고 5팩으로 나누면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주자. 즉 6 곱하기 42가 되어 252가지라는 것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 10명 중 2명이 쌍둥이래. 이때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거나 둘 다 초대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지. 그럼 첫 번째, 둘 다 초대하는 경우는 이미 5명 중에서 2명을 쌍둥이로 정해버렸지. 자, 그렇다면 2명은 이미 선택이 되었으니 이제 너네는 몇 명 뽑으면 되니? 10명 중에 쌍둥이를 제외한 8명 중에서 5명 중에 이미 2명이 선택됐으니 몇 명만 선택하면 되니? 3명을 선택해주는 경우가 되겠다. 즉 8, 7, 6 쓰고 3팩으로 나누면 56가지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둘 다 초대 안 하는 경우는 총 10명 중에 5명을 선택할 것을 초대하지 않을 2명을 제끼고 몇 명 중에 뽑아버리면 되나? 그렇지. 총 8명 중에 5명을 싹 다 뽑아버리면 되겠지. 그런데 얘들아 8C5는 8C 8 빼기 5, 3과 같다고 했으니까 8, 7, 6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5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상황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쌍둥이를 초대하지 않으면서 초대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더해주면 112가지가 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학생 5명의 이름표를 상자 속에 한 개씩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씩을 고르는데 5명 중에서 2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5명 중에 2명이 자신의 이름표를 뽑을 사람을 구해야 하니 5명 중 2명을 선택하여 자신 이름 뽑는 경우를 먼저 구하도록 할게요. 이제 나머지 A, B,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럼 A 입장에서는 누구만 뽑을 수 있어? 그렇지. B 아니면 C를 뽑을 수 있고,
A가 B를 뽑는 순간 B는 C 아니면 A를 뽑을 수 있는데 이때 B, C 남는 것이 A면 괜찮지만 두 번째 B에서 A가 되는 순간 이곳은 자동 C가 되므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지. 얘네는 서로 다른 애들을 이름을 뽑아야 되니까. 두 번째 C도 마찬가지야. A가 C를 뽑는 순간 B는 A 아니면 B를 뽑을 수 있는데 이때 B도 B를 뽑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C는 B를 뽑는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5명 중에 2명을 뽑는 순간 그 둘은 자기 이름을 고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이름을 뽑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되므로 이 둘을 동시에 곱하면 5, 4 반띵에 두 가지를 곱해 20까지 경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6번입니다. 서로 다른 상자 5개가 있는데 이때 상자에 서로 다른 공 4개를 넣을 것인데 빈 상자가 3개가 되도록 공을 넣으래요. 그럼 상자가 모두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빈 상자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필요하겠죠. 빈 상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순서가 필요 없으므로 5C3, 즉 계산할 때 숫자가 작으면 좋다 했어. 5C2가 되므로 5, 4 반띵 10가지가 비어있을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자가 몇 개 남았지? 나머지 2개 상자에 공 4개를 모두 넣어야 하고 이 두 상자에는 절대로 빈 상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쪽 상자와 이쪽 상자에 공을 넣는 경우는 4개를 잘 적절히 나눠주면 1, 3, 또 뭐 있어? 2, 2, 또 3, 1, 4, 0은 하면 안 돼. 그럼 빈 상자가 4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3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상자에 공 하나 뿌리고 이쪽 상자에 공 3개를 뿌리면 되는데 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는 4C1 곱하기 나머지 3C3 뿌리기, 즉 4 곱하기 1 4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택해서 이곳에 뿌리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택해 마지막 상자에 뿌리면 되므로 4, 3 반띵의 1, 즉 6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역시 첫 번째랑 같을 텐데 4C3에 1C1 뿌리기, 즉 4C1이니까 4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공을 넣는 방법 수는 총 서로 같이 일어나지 않아 14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 비어있는 상자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공을 넣는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10과 14가지를 곱해 총 140가지의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과서 문제풀이였어요. 고생 많았습니다.